왜 어떤 사람은 평생 돈을 쫓아다니는데도 늘 빠듯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자산이 많지 않아도 점점 더 풍요로워질까요? 그 차이는 큰 기회나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인생의 불씨를 키우는 건 언제나 아주 작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눈부시게 성공한 사람도 있었고, 한때는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무너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기했던 건 비슷한 환경에서 같은 기회를 잡았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구는 치고 올라가고 누구는 주저앉았습니다. 능력 차이였을까요? 운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갈림길을 만든 건 태도였습니다. 잘된 사람들은 돈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뢰를 쌓고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고 주변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흔들린 사람들은 늘 조건을 탓했습니다. 상황이 나쁘다고 말하고 환경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어떻게 행동했느냐로 기억된다. 그땐 그 말이 잘 와닿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태도는 결국 인생의 설계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번은 제 앞에 두 명의 젊은 인재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둘 다 똑똑했고 학력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10년이 흐른 뒤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감사하던 사람은 조직의 중심 인물이 되었고,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은 결국 혼자 남았습니다. 이것이 태도의 힘입니다. 부는 통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드는 첫 생각이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부의 씨앗이라고 부릅니다. 감사는 씨앗을 심는 일이고, 신뢰는 물을 주는 일이며, 배움은 햇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돈을 모아도 이 기본이 없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내 인생은 늘 제자리일까? 왜 좋은 기회는 항상 남에게만 오는 걸까? 그건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준비된 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늘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다만 준비된 사람만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조급했습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었고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르면 넘어지고 단단히 가면 멀리 간다. 그 말은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방향이 바르다는 건 태도가 바로 서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좋은 조건에서 편하게 시작했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가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부담이었습니다. 모두가 제게 기대했고, 실패하면 아버지의 이름까지 더럽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건은 출발선일 뿐이고 결승선은 네가 만드는 거다.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사람을 볼 때 학벌이나 경력보다 태도를 먼저 봤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듣는지, 실패했을 때 변명하는지, 배우려 하는지, 성과를 혼자 차지하는지, 함께 나누는지를 유심히 봤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의 미래가 어느 정도 보였습니다. 신입사원 2명이 똑같은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제가 다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책임을 인정한 사람은 성장했고, 남 탓을 하던 사람은 결국 회사를 떠났습니다. 기술은 배우면 되지만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태도가 실력보다 중요하다고 말해왔습니다. 태도가 좋다는 건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문제를 남에게 떠넘기지 않고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찾는 자세입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태도, 그리고 감사를 잊지 않는 태도.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부자들은 대부분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성공 비결을 물으면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운이 아니라 준비된 태도였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붙잡을 수 있는 손을 이미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준비는 능력보다 태도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태도는 오늘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건 시간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알아보는 눈이 바로 태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서도 기회를 보고, 불평하는 사람은 큰 기회 앞에서도 불만만 봅니다. 배우는 사람은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변명하는 사람은 성공조차 우연으로 치부합니다. 이 차이가 인생의 격차를 만듭니다. 한 젊은 사업가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말고 성장을 목표로 삼으세요. 성공은 통제할 수 없지만 성장은 매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배우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책임지는 삶을 살다 보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실제로 그는 20년 후 업계의 리더가 되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늦게 깨달은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움직이지 않고 인정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정과 존중이 없는 조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신뢰가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면 협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과도 함께 사라집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자산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깊게 만들며 기회의 흐름을 바꾸는 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맙습니다라는 세 글자를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당연한 걸 왜 고마워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감사를 막습니다. 그러나 능력만으로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능력에 끌리지만 태도에 머무릅니다. 반대로 특별히 뛰어난 능력은 없었지만 늘 좋은 성과를 내는 팀장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그는 매일 아침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스스로를 중요한 존재로 느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감사는 기술이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이제 실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습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딱 세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첫째, 아침에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고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깨어난 것, 쉴 수 있었던 것,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일주일만 해도 생각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둘째, 문제가 생기면 질문을 바꾸십시오. 왜 이렇게 됐지?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지? 라고 묻는 겁니다. 질문이 바뀌면 책임이 생기고, 책임이 생기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셋째, 하루 20분만 배움에 투자하십시오. 책이든 강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시간이 쌓이면 1년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인생의 후반부에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돌아보면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 함께 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제 곁에 남아준 이유는 제가 그들을 인정하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돈은 사람을 불러오지만 태도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혹시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태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해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큰 기회가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태도가 인생을 바꿉니다. 매일 감사하고, 매일 책임지고, 매일 배우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부자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